두 분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정혜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슈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중동의 리스크 상황 종료된 것인가? 그러면 이제 대외 변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해소가 되면 우리 증시 3,000선에서 쭉쭉 비상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고위 관계자가 카타르가 중재를 해서 그리고 또 미국이 제안을 해서 이스라엘과 휴전에 동의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까지 하나 둘씩 그 내막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 증시 선반영인 것인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김민준 전문가님, 간밤의 상황도 좀 긴박했잖아요. 뭐 미사일을 쐈다가 그랬다가 뭐 알고 있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뭐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정확히 맞은 것 같습니다. 그 이란의 국민 정서를 감안한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잠깐 그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안 쏘기도 내가 이란 국민이라면 섭섭할 거라도 우리 앵커님의 또 퀘스천 마크가 좀 있었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내가 이란 국민이라면 뭔가 대응하지 않는 최고 지도자의 행태. 당연히 원망스럽죠. 나라에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또 그 자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 말이 안 되죠. 내 집 앞마당에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뭔가를 외교적으로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림대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란의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카타르의 미군 기지, 가까운 이라크 미군 기지를 놔두고 카타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쏜 것도 좀 이례적이었고요. 어찌됐건 미사일 타격은 했습니다. 사전 고지를 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 사전 고지로 인해서 당연히 요격당했고요. 그래서 큰 피해 없이 종료되었다. 뭐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에서 나와서 감사하다 뭐 이런 발언까지 약간 비아냥거림인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어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표결에 붙여져서 지금 의회 통과는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인데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죠. 이제 이게 큰 겁니다. 뭐 어제 김정인 사님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중국종이나 이런 데서 역시나 반대 의견을 좀 피력한 듯한 상무부의 발언들이 좀 있었고요. 외교부의 발언들이 좀 있었고 당연합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게 되면 몇십 년 만에 차단하게 되는 건데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실익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이란에 뭐 유리할 게 없죠.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은 뭐 분명한 것은 남아있는 리스크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속보입니다. 아침에 뜨끈뜨끈하게 나왔는데 이건 뭐 휴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지금 뭐 12시간 제한을 줬습니다만은 뭐 타격이 없다면 12시간 동안 전격 휴전 합의로 이루어진다는 부분까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크루드오일 주가 차트 모습 보셔야 되겠는데 뭐 하방으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5.1%가 내려가고 있고요. 계절적 요인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때 뭐 골드만삭스랑 JP모건이 120불, 130불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뭐 80불도 못 넘어간 채로 65불 딱 그 정확하게 이제 65불 정도가 넘어가야지만 그 유가 측면에서는 이익이 남는 쪽인데 트럼프의 당장 유가를 내리라는 그 발언도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위험자산으로 또 대표되는, 물론 크루드오일도 위험자산입니다만은 나스닥의 야간 선물 모습은 벌써 0.7%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전일도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양대 지수가 모두 이제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아직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선에서 좀 고된 모습이긴 해요. 추가 모멘텀 확보가 좀 필요하고 이 추가 모멘텀의 확보는 뭐 조방원에서 나오든지 성장주에서 나오든지 어느 쪽으로든 추가 모멘텀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지역적인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정책 모멘텀으로는 3,000피를 넘어서 안착하기는 어렵다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증시는 좀 자유로워졌는데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이끌 만한 섹터가 아직 무엇인지는 물음표로 남겨두셨고 김 이사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전일이 있었던 미국의 이란 공습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나? 왜냐하면 그 전날 이스라엘이 그 관측한 위성 사진에 있어서는 대규모의 그 덤프 트럭들이 그 지역에 이번에 그 미국의 미사일이 투여된 지역에 몇백 대의 덤프 트럭이 잔뜩 서 있던 그런 사진이 발견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원심 분리기하고 뭐 얼마까지 빼갔는지 모르지만 폭격 이전에 뭔가 거기서 빼간 그런 흔적이 있단 말이죠. 뭐 물론 그게 그 지역을 미리 공습할 걸 알고
덮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가져다 간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원심 분리기와 더불어서 60%까지 농축된 상당히 많은 물질이 있었다는 걸 고려해 보면 핵심 시설들은 다 빼놓고 폭격을 맞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반대로 이란도 이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조금은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초반에 마구 흔들리다가 결국은 다 살아난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 근데 뭐 국내 증시와 따지고 보면 어제도 개인들이 대거 매수하면서 다 되돌렸잖아요, 하락분을. 그러면서 실제로 조정받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시장 폭의 강세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가 때문에 너무 급등했던 종목군들은 뭐 동시효과에서 보시다시피 다 급락일 거고, 생각해보면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우리도 실적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실적 구간과 더불어서 이 관세 이슈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슈를 정면으로 이제 만나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죠. 어저께 외국인들과 기관은 대거 팔고 개인들이 뭐 조 단위로 사기 시작했는데, 과연 오늘을 비롯해서 7월 초반으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 과연 외국인과 기관은 조금 포지션을 줄이고 가는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다시 어저께 개인들이 샀던 물량들을 대거 흡수하면서 시장을 급등 양상으로 뭐 낼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여전히 조금 현금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 특히 단기 이제 급등했던 종목군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두 분 모두 다 이 해소의 무게, 그리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섹터 쪽으로 좀 봐야 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는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섹터로 들어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주 전문가님 관심 섹터 어떤 쪽이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자율주행 준비했습니다. 자율주행이요? 그럼 이사님은요? 네, 저는 오늘 섹터 쪽에서는 시장에서 조금 뭐 살펴봐야 될 게 좀 많은데, 네. 저는 일단 뭐 증권업종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증권 섹터 첫 번째로 보고요. 또 보시는 섹터 있다면은 저희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주 전문가의 자율주행은 사실 어제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시험 운행 들어간다라고 해서 어제 장 초반에 몇몇 종목군들을 좀 봤는데 별다른 움직임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율주행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또 일각에서는 재료 노출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좀 있는데, 김민주 전문가님 주목하시는 이유는요? 네, 뭐 지속성이 오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오늘 그 대체결의소에서는 움직임은 커플링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뭐 테슬라가 급등했고요. 뭐 의견은 뭐 가타부터 많았습니다. 뭐 오류가 있다, 차선 오류, 진입 오류 이런 등등 있는데, 또 호평 일색이 쏟아지는 쪽도 있어서 모 증권사 외국계 IB 투자는 목표가 500불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대체거래소 움직임을 보면 뭐 퓨런티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데, 오늘 그냥 움직이고 차익 신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첫 번째 저의 핵심의 본질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제 이제 조금 이야기를 이어보면 개인들 그 대량 매수 거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1조 4천. 네. 엄청났었거든요. 어렵습니다. 저는 그 1조라는 게 네. 어디를 샀는지 이제 오늘 확인하고 싶어요. 오늘. 어제 그 1조 4천억 산 게 조방원 쪽을 산 건지, 중동 리스크가 있어서, 아니면 정말 저가 매수 쪽으로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산 것인지는 투심의 향배가 오늘 결정해 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러면 저는 키 맞추기가 가능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 안에 물론 아직은 주도력이 약하고 좀 사이드 쪽입니다만은 적어도 자율주행의 가격들 중에서 뭐 실적 기반인 종목들도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어제 테슬라가 이제 8% 떴는데, 뭐 테슬라의 무인택시 호평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주가가 매수 우위로 끝났기 때문에 8%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물론 몇몇 가지 문제점도 확인되었다.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종목으로 가서는 기술력 부분은 따라갈 수 없고요. 뭐 테슬라의 무인택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웨이모라든지,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이런 거는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이긴 한데, 저는 빠르게 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어떠한 결로 갈 것인지는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에 몇몇 있죠. 이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플랫폼을 이용할 것인지는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입장이라든지 뭐 등등. 단지 지금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자율주행의 커플링이 안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볼 텐데요. 피런티어 대차 거래의 모습인데 지금 9%대 반등을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오토웨이버도 좀 봐야 되겠죠? 대체 거래소 모습인데 3.64% 종목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넓혀서 뭐 텔레칩스까지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윗꼬리 기준으로 7.93% 지금 장중 움직임으로 대체 거래소 2.59%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율주행의 커플링 모습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들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해본다면 그래도 매매 관점으로는 수익이 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을 보시는 거네요. 네, 뭐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기에는 아무래도 이익 모멘텀이 약한 쪽이기 때문에 단지 국내 정책으로도 모멘텀 엮이면 막 엄청나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저희가 관심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이런 종목 월봉 기준 50%씩 갔거든요. 어마어마해요. 네. 조정 기다리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조정을 기다리는 틈바구니는 어디가 들어갈지 알 수 없죠. 단지 그 틈바구니를 이제 들어갈 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섹터들이 조금은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퓨런티어가 어제 긴 음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25% 급등 출발했다가 음봉이었는데 오늘 다시금 또 상승 채비하고 있거든요. 대체거래소에서 한 9%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앞두고 있는데 단기 모멘텀 보고 접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증권 섹터 많은 고심 끝에 일단은 좀 증권 먼저 보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제 전반적으로 지수의 낙폭만 해도 좀 눈에 띄었는데 업종 지수가 거의 한 5% 정도 올랐더라고요. 김미사님, 증권 주목하신 이유는요? 네, 오늘도 일단 호가는 굉장히 좋거든요.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삼성증권 같은 대표 종목군들의 호가가 오늘도 좋고, 뭐 최근에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증권업종도 계속 뭐 신고가를 거듭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고 거래도 늘고 실적도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체는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실적과 주가를 대비했을 때 주가가 너무 앞서가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이 이제부터는 조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결국은 뭐 다음 달부터 실적이 조금씩 발표되기 시작할 텐데 물론 뭐 증권주가 바로 초반부터 실적을 발표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7월 달부터 들어가는 전략의 핵심 포인트 항상 미리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라는 거 아닙니다. 7월 달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일단 3천선 위에서의 안착 과정도 중요하고 이 정도의 거래대금과 이 정도의 늘어나는 예탁금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들의 실적 개선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미국 주식 거래 급증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 거래는 이미 수수료가 다 싸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무리 뭐 거래해봐야 수수료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미국 거래가 늘면서 미국 거래는 꽤 비싼 수수료를 부여해도 사람들이 그래도 저항 없이 잘 수익을 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수익을 증권업종에 주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올해 뭐 미국 증시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뭐 좋은 수익률도 아니고 물론 뭐 종목별로 다릅니다. 뭐 서클 같은 종목이야 몇 배가 올랐고 엔비디아도 뭐 전고점 왔고 그런데 뭐 소위 우리가 M7이라고 불렀던 종목군들도 뭐 시덥지 않은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미국 주식과 관련된 수수료는 오히려 올 하반기에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가장 큰 수익을 냈던 해외 증시 모멘텀이 떨어지고 굉장히 수수료가 낮은 국내 증시의 거래가 늘어나는 게 과연 이들의 브로커리지 수익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실적이 안 따라오는데 주가는 먼저 올랐다. 여러 가지 기대감이 녹아있다. 그러면 저는 7월 달부터 하반기부터는 증권업종에 대해서 또 조금은 눈높이를 낮춰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고 오늘도 뭐 호가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증권업종은 이제 한 7월부터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부터는 조금씩은 매도 관점 내지는 비중 축소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미리 좀 살펴보는 차원에서 증권업종은 서서히 좀 수확을 거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민감하게 봐야 될 종목으로서는 뭐 키움증권보다는 저는 뭐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섹터 좋다. 그리고 긍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금 수익 나신 분들은 슬슬,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엑시트할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증권 섹터 추가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 국내 증시가 이제 3천선을 막 넘어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좀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이사님은 보시는 거죠. 네, 뭐 저는 3,000선 넘어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뭐 3,100을 가든 3,200을 가든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이 지금보다 뭐 2배 늘면 더 올라갈 여력이 있겠죠. 근데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현재 거래대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네. 약간 늘어나는 정도라면 반대로 해외 주식 쪽에 거래대금이 대거 줄어들면 그게 과연 뭐 증권업종의 수익에 도움이 될까? 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이들의 이익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투자은행 IB 쪽 이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IB가 지금 별로 없단 말이죠. IB 쪽에 수익이 날만한 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지금 IPO가 활성화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올해보다는 내년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증권업종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조금씩 머리를 차갑게 식힐 시점이 아닌가. 뭐 흥분한 사람도 없겠지만 흥분도를 조금 낮춰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권 섹터에 대한 의견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을 때 그 다음 좀 비 오는 날들에 미리 좀 대비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섹터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하셨으니까 간략하게만 혹시 뭐 이 증권과 같이 고민했던 섹터가 있으세요? 뭐 건설주도 지금 오른 종목이 꽤 많은데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은 되게 의외인 게 이 정부 들어와서 뭐 추경 뭐 건설 쪽에 한 뭐 2조 정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계속 좀 들려오고 있어요. 중소형주도 그렇고 대형주도 그렇고 뭐 추가적인 어떤 수주와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간 가장 기본 포인트는 현대건설을 축으로 하는 원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가장 주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건설업종, 증권업종들, 뭐 저처럼 이제 오래된 사람들, 그 소위 이제 올드보이 입장에서는 증권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늘 때 가장 이제 민감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가장 거래 많이 되는 뭐 은행, 증권, 건설 뭐 이런 트로이카 종목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다 올라왔는데 건설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실적을 담보하면서 올라오고 있는가에 따져보면 실적을 담보했다기보다는 좀 모멘텀으로 올라온 종목군들이 꽤 많아서 예. 이 건설업종도 뭐 증권업종과 비슷하게 실적 발표 구간에서 잘 버티는지 정도는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뭐 건설업종은 지금 확연한 답이 있죠. 현대건설을 축으로 올라왔고 두산에너빌리티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종목이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 것이냐 정도를 잘 살펴보시는 게 건설업종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신고가 내는 종목군들을 쫓아가는 전략보다는 신고가 낸 종목군들의 소위 이제 마무리가 어떤 국면으로 가느냐 정도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둔화되면 시장 전체가 죽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만 올라도 쉽게 안 빠지고, 네. 그다음에 지금 하반기에는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는 판단을 저는 뭐 금융업종 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증권업종, 그다음에 은행업종, 그다음에 뭐 금융지주를 포함한 건설업종 쪽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호흡이 좀 긴 분들, 한 중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사님의 이런 조언이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 이유를 준비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증권 플러스 알파로 건설까지 살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입니다. 두 분은 오늘 개장전 관심주 어떤 쪽 보고 있을지 김윤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LIG 넥스원 준비했습니다. 오, 방산 LIG 넥스원 그리고요. 저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준비했습니다. 네. 흥미로운 두 종목입니다. 사실 오늘 방산주 들고 계신 분들 걱정을 많이 하실 테고, 그런데 이 시간에 가져오셨어요. 이유는요? 네, 뭐 비슷합니다. 예, 예. 조심해야 되는 위치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대체거래에서 네. 7%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뭐 지금 상승에 비하면 뭐 많지 않은 하락인데요. 최근에 나오는 기관들의 동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올해 수주 중동은 지금 밝혀진 게 없고요. 제가 아주 궁금해서 이사님께 여쭤봤는데 22년과 23년은 있었습니다. 사우디하고 아랍 쪽에. 뭐 작년에 이라크 정도까지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올해는 제가 확인된 게 없어요. 올해는 지금 아직도 확인을 해보지 못했고
모르겠습니다. 자료의 접근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올해 거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어찌됐건 대거 수주를 중동 쪽에서 받았단 말이죠. 이라크,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받았는데 2분기 실적도 역대급 전망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뉴스토마토 기자 거를 제가 좀 봤는데 조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명신 기자가 조사를 해놨던 부분이던데 매출이 이제 8,834억에 영업이익이 831억 원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 매출이 이제 46%, 영업이익은 69%가 증가된 수치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조사를 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의 지대공 유도 무기, 신궁과 청궁2를 놓고 수출 놓고 협의 중이다. 이런 기사를 이제 실어놨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맞아요. 지금 현재 가이던스 내지는. 그런데 저는 뒤에 제가 코멘트를 좀 달아놨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실적 발표 등에서 기대치에 미달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이 실적 기대치에서 미달됐을 경우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압력이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선제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신 그 저가 매수의 보유자분들이라면 미리 치고 빠지겠죠. 이렇게 어제 중동 리스크에 따른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을 터이니 그러면 오늘 대체거래에서의 움직임은 적어도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중동 리스크가 있어서 방산이 올랐어. 나는 좀 빠져야 되겠다. 그 차익만큼은. 오늘 7.3%대 대체거래소에서 내려가는 움직이면 본장에서도 저는 이 정도는 내린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반영까지 조사를 하면서 시차였는데 네. 이게 약간 조선하고 비슷하게 좀 가는 것 같아요. 매출을 계상되는 데까지 시차가 좀 존재한다는 부분. 수주가 매출 인식으로 이어질 때 연결 여부의 발표가 핵심 변수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뭐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데 사실상 뭐 이연 효과라든지 아니면 연결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은 역대급 실적이 맞을 것인데 투심의 향배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휴 실망스럽다. 뭐 기대치보다 별론데 이렇게 할 것이냐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 먼저 저가 프런트 러너들이 샀던 얼리버드들이 샀던 저가에서 사신 분들이 차익 실현을 고민하는 시점이 왔다는 게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증권사에서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앞으로 상승률 대비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다 철회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뉴스에 이제 안 나오죠. 정작 막 닥치고 매수 이런 거 할 때는 막 리포트를 때리다가 이제 뭐 LS증권 같은 경우도 매수해서 중립 의견을 냈거든요. LIG 넥슨원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구간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또한 물론 2차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주식은 알 수 없지만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서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LIG 넥슨원을 준비해봤고요.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줄 코멘트인데.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은 부족하다는 게 저희 판단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오늘이라든지 뭐 당분간 좀 방산주들 휘청거릴 때 바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좀 들고 있다가 이 실적과 관련돼서 데이터 나오는 거 확인을 하자라는 말씀이세요? 뭐 제일 어려운 질문이시죠. 이제 머리 꼭대기에서 팔면 네. 너무나 좋죠. 그런데 우리가 늘 보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한번 내려왔다가 살짝 오를 때 어깨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가장 그래도 고점이거든요. 그것도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이제 내가 어깨 정도에서 잘 정리할 수 있는 보관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각자의 기술적 노하우가 되었건 펀더멘탈이 되었건 그것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느 정도 역량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뭐 오늘 당장은 팔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그 만족스러운 기대 수익률이라면 이제는 조금씩 비중 축소 의견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10%씩 이렇게 흔들렸을 때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산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 섹터는 슬슬 나갈 구멍을 좀 찾아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쪽 VC 쪽, 창투사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을 가져오신 이유는요? 네, 뭐 창투사 중에서 뭐 여러 종목이 있지만 그래도 거래도 조금 되고 나름 펀더멘탈이 조금 있는 종목을 한번 좀 골라보고자 했는데 오늘 마침 뭐 리포트도 나오고 해서 리포트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엔 뭐 제 생각이 뭐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이재명 정부의 지금 경제성장 수석과 여러 사람들의 포진을 보면 VC 쪽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꽤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C 쪽에 의미 있는 기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 VC를 지원해주는 방법이 예전처럼 그냥 자금 밀어주는 뭐 VC 쪽에 잘 될 만한 기업들에게 김대중 정부 했던 것처럼 뭐 3억씩 쪼개주는 뭐 그런 형태의 정책보다는 그래서 PPT만 잘 만들어서 내면 3억씩 받았던 뭐 그때의 영광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구간에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퇴직연금이라든지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VC를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쪽에 추가적인 자금 공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는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뭐 소비 쿠폰 뿌리는 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뭐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효과가 없잖아요. 지속적인 효과는 결국 새로운 법인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대기업들은 다 해외 공장 나가 있고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 늘리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VC 같은 것들의 활력을 불어넣는 게 어찌 보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자금 공급도 하고 정책적 배려도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실적이 뭐 당장 올라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모멘텀 측면에서 하반기에는 좀 보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은행은 오히려 돈을 좀 뺏길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 정책 때문에 돈을 뺏길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돈을 밀어줄 가능성이 있는 벤처 투자 같은 종목군들을 금융업종 내에서는 하반기에 조금 볼 필요가 있겠다. 꼭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아니더라도 VC 포트폴리오가 좀 잘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부터 한번 발굴해 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느 정도의 거래 대금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 기업으로 집중해 보는 것이 좋겠다.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세 벤처 투자를 비롯해서 VC 벤처 투자와 관련해 이번 정부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담은 그런 픽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